보쌈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과 명예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그 인클로저 운동이 번져갑니다.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니까 농경지와 황무지의 울타리를 쳐서 방목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죠. 이를 통해서 그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농촌의 지주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땅을 계속 사들여서 땅을 넓히고 여기에 이제 풀을 키워서 양을 방목함으로써 모직물 산업의 원료를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영세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몰락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안 짓게 되니까 이래서 이제 성장한 애들을 젠트리라고 하죠. 젠트리가 성장한 반면에 이제 농민들은 몰락하고 다수의 영세한 농민들은 몰락하고 이 젠트리가 농촌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상인이라든가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와 같은 시민 계급이 성장하죠. 그래서 이런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은 또 종교가 대부분 또 청교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찰스 1세는 이 사람은 카톨릭이었거든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좀 탄압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찰스 1세는 당시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자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주세요. 이게 바로 권리청원이죠. 과세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승인해 줍니다. 좋다. 하지만 그 뒤로 왕은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사실상 의회를 패싱해 버린 거죠. 그런데 스코틀랜드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돈이 필요하네요.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소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랜만에 이제 의회가 소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은 세금 부과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실정을 비판하는 거죠. 결국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왕당파가 우세했겠죠. 근데 결국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는 처형되고 그의 그 자식들은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성립됩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죠. 크롬웰은 이후에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하고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 그러니까 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여기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물자들이 영국이라든가 또는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에 수입될 경우 그걸 운반하는 모든 배는 반드시 영국 사람이거나 영국 식민지여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건 당시 해운업을 중심으로 항해하면서 해운업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네덜란드를 견제하는 거죠. 결국 네덜란드는 이제 이게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는 영국이 항해법을 만들어서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가이드는 반드시 중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가 뭐 잘 알고 있다 또는 거기 현지에서 뭐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그 지역 답사 안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인들이 거기 현지의 교포로 살면서 또는 이런 가이드로 이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반드시 자기 나라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는 중국인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대부분 중국 내 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여행 가이드 같은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배만을 쓰거나 영국인이거나 영국 식민지인이 선주인 배만 써라라고 하니까 네덜란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으로서는 막대한 이득인 거죠. 이렇게 해서 크롬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의회까지 해산해버리고 나같이 위대한 청렴하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이 영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독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은 호국경에 취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귀족 호국경에 취임해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하죠. 의회까지 해산해버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크롬웰이 죽고 나서 결국 프랑스로 망명가 있었던 찰스 1세의 아들들이 복귀하면서 왕정이 부활되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는 혼외자로 여러 자식들을 뒀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찰스 1세의 또 다른 아들, 찰스 2세한테는 동생이겠죠.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카톨릭교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전제정치, 카톨릭교도 우대 정책을 펼치자 의회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의회는 비국교도 그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심사법, 공직에 취임하려면 영국 국교든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전제정치하면서 임의로 사람들을 막 구속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인신 구속을 하는 걸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합니다. 당연히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을 지지하는 당파인 토리당과 왕당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이었던 메리와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 그의 남편 오렌지공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합니다. 네덜란드의 독립 영웅이기도 했던 윌리엄은 신교도입니다. 제임스 2세는 자기 딸과 자신은 카톨릭이면서도 자신의 딸은 신교도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나름 종교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나름 정치적인 전략도 구사했던 왕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이제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의회에게 굉장히 협조적이겠죠. 그래서
이듬해에 의회가 제정했던 권리장전을 승인해 줍니다. 이게 바로 명예혁명이죠.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장전은 이제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아예 돼 있죠. 그러니까 의회가 모든 걸 다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정착이 되고요. 그 뒤에 앤 여왕이 왕이었을 때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승리로 하고 스코틀랜드까지 이제 병합함으로써 드디어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앤 여왕 이후에 앤이 이제 그 죽고 나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독일의 하노버가에서 하노버공을 모시고 와서 왕으로 초대합니다. 조지 1세.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이니까 영어를 못해요. 왕이 독일어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의회, 내각에 맡기게 되는 거죠. 사실상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확립되는 거죠. 12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불쌤의 후다닥 세계사 38강 끝.